두산 베어스가 마침내 새로운 리더를 맞이했다. 10월 12일 오전, 두산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동열, 62, 감독을 제12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이승엽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약 넉 달간 이어진 공백이 끝났다. 두산은 명확한 철학과 경험을 겸비한 지도자와 함께 구단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너진 왕조, 다시 불붙은 변화의 신호. 61승 6무 77패. 2025 시즌 두산 베어스의 성적은 처참했다. 한때 강팀의 상징으로 불리던 잠실의 곰은 리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관중 수는 여전히 많았지만 마음은 떠났다. 팬들은 디건 야구가 아니라 고통이라며 등을 돌렸다. 이승엽 감독이 시즌 중반 자진 사퇴한 뒤 조성환 감독 대행이 팀을 수습했지만 그 또한 임시 방편에 그쳤다. 후반기 반짝 반등은 있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무너진 팀 컬러, 흔들린 불펜, 사라진 자신감 두산 야구는 방향을 잃었다. 그런 가운데 프런트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엔 이름값이 아니라 진짜 야구를 아는 감독을 뽑겠다. 이 한마디는 내부 방침이 되었고 긴 물밑 검증이 시작됐다. 후보는 4명이었다. 조성환, 김원영, 홍성은, 그리고 선동열. 그중 마지막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야구계 전체가 술렁였다. 선동열, 명장의 귀환인가 시대의 역행인가. 선동열 감독은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인물이다. 국보급 투수, 삼성 왕조의 창조자, 야구 철학의 교본. 그의 이름 3글자는 한국 야구사 그 자체다. 2005년과 2006년 삼성 라이온즈를 한국 시리즈 2연패로 이끈 지도자. 이승엽, 오승환, 박성민, 최영우 등 스타 선수들을 키워낸 리더. 그는 2000년대 중반 한국 야구의 근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선동열의 리더십은 늘 양날의 검이었다. 철저한 통제, 절대적 권위, 혹사 논란. 기아 시절의 실패는 그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왕조의 재현보다는 폐쇄적 운영의 대명사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두산은 이번에 그 과거의 명장을 선택했다. 왜일까? 두산 프런트 관계자는 선임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산은 단기 성적보다 구단 체질 개선에 집중할 시점입니다. 선동열 감독은 승부의 냉정함과 조직 관리 능력을 모두 갖춘 지도자입니다. 젊은 선수 육성과 시스템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이번 선택은 단순히 우승을 위한 도박이 아니다. 조직 재정비 전문가로서의 선동열을 택한 것이다. 두산 내부에 따르면 선 감독은 계약 과정에서 단장, 코치진, 선수단 구조까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는 프런트가 내세운 체질 개선 기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는 이미 오는 가을 야구 종료 직후 구단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코칭 스태프 60% 이상 교체, 선수단 평가 시스템의 현대화, 퓨처스리그, 2군, 체계의 재정비가 주요 골자다. 한 프런트 관계자는 선 감독의 계획은 마치 기업 컨설팅처럼 구체적이었다며 리빌딩이라는 단어를 가장 현실적으로 이해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두산의 문제는 단순히 성적 부진이 아니었다. 팀 내부의 문화적 피로감이 심각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두산은 인재 양성의 명가였다. 김현수, 오재일, 허경민, 박건우, 정수빈 등 두산 스타일이라는 브랜드가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 프런트와 현장의 소통 단절, 스카우트 부서의 혼선, 그리고 승리보다 버티기로 변한 운영 철학이 누적된 결과였다. 그 와중에 선동열이라는 상징은 리빌딩의 칼날을 다시 세우는 명분이 됐다.
왕조의 부활이라는 말은 단순히 감성적 구호가 아니다. 두산은 선 감독을 통해 선과 중심의 프로야구 DNA를 되찾고자 한다. 그가 보여줬던 철저한 데이터 활용, 투수 운용의 체계화, 그리고 선수단 자율 플러스 통제의 균형은 지금의 두산의 가장 결핍된 요소다. 선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선수 중심이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프로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 갑니다. 내가 만드는 두산은 자유롭게 뛰대 결과에 책임지는 팀이 될 겁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다. 기초 체력, 정신력, 데이터 중심의 실전 감각. 삼성 시절부터 변하지 않은 이 세 가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도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 선 감독은 이렇게 답했다. 예전엔 감독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코치, 분석팀, 프런트와 함께 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과거 그가 비판받았던 군대식 리더십과의 결별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실제로 선 감독은 이번에 젊은 코칭 스태프를 대거 등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홍성은 전 피츠버그 루키팀 코치를 수석 코치 후보로, 이영하를 투수 코치 겸 불펜 총괄 보좌로 고려 중이다. 이 조합은 과거 권위의 리더십을 소통형 리더십으로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선동열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 커뮤니티는 즉시 폭발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주요 포털 사이트 댓글은 찬반이 극명히 갈렸다. 선동열이라니, 이름만으로도 설렌다. 드디어 두산이 변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리더십, 또다시 선수 혹사 논란이 반복될까 걱정이다. 두산이 명장 카드를 꺼낸 건 이해하지만 리빌딩과 맞지 않는다. 야구 해설위원 김정주는 SBS 중계석에서 이렇게 평했다. 두산은 위기의 순간마다 상징적인 결정을 해왔습니다. 선동열 감독 선임은 단기 성적보다 조직 혁신을 노린 시스템 교체의 의미가 큽니다. 그가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두산은 2에서 3년 안에 다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전직 구단 단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선 감독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 KBO는 데이터와 심리학의 리그다. 카리스마만으로는 더 이상 선수들을 설득할 수 없다. 결국 평가는 하나로 모아진다. 결국 선동열이 얼마나 변했는가에 달려있다. 두산은 선 감독의 부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코칭 스태프 재편이다. 이승엽 조성환 체제에서 남은 코치진의 절반 이상이 교체된다. 특히 퓨처스, 2군, 운영팀은 육성 전담형 코치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팀 신설이다. 선 감독은 삼성 시절부터 데이터, 야구의 초석을 닦았던 인물로 AI 기반 투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리더십 구조의 단순화다. 기존 단장 감독 현장 코치의 다층 구조 대신 감독 중심의 책임 운영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다. 마지막은 선수단 문화 개편이다. 팀 내 상명하 복식 문화를 완화하고 젊은 선수 중심의 리더 그룹을 신설한다. 두산 관계자는 이제 두산은 과거의 왕조가 아니라 미래의 시스템을 세우려 한다며 선동열 감독은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리빌딩의 설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잠실구장 앞 팬들은 일제히 현수막을 내걸었다. 다시 시작하자. 선동열과 함께. 왕조는 죽지 않았다. SNS에서도 샵사인 두산 부활, 샵사인 선동열 감독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다. 비판과 걱정이 공존했지만 그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그래도 이제 뭔가가 바뀔 것 같다. 실제로 시즌 종료 후 예정된 팬페스티벌에서는
선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팬들과의 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팬들이 외면한 두산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이미 프런트에 전달했다. 선동열 감독이 두산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대 교체의 결단, 베테랑 중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소통형 리더십 시대 변화에 맞춘 신뢰 기반의 운영, 장기적 관점의 리빌딩, 단기 성적보다 시스템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 그는 명장이지만 동시에 시험대 위에 오른 인물이다. 선 감독이 과거의 리더십을 그대로 들고 온다면 두산의 리빌딩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변화한다면 두산은 2020년대 후반 한국 야구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선동열 감독의 취임 일성은 짧지만 강렬했다. 나는 두산의 과거를 부활시키려 온 게 아니다. 두산의 미래를 다시 세우러 왔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했다. 야구 인생 40년,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25년 가을, 두산은 왕조의 추억을 벗고 리빌딩의 새 시대를 연다. 그 시작점에 선 이름 선동열, 잠실의 마운드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선 감독에게 따라붙는 가장 오래된 꼬리표는 혹사 논란이었다. 삼성 시절부터 불펜 과부하, 선발 완투 운영은 그의 상징이자 논란의 중심이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그는 숨기지 않았다. 그때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투수의 건강을 지켜야 팀이 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투수별 피로 지수 관리 시스템 도입, AI 기반 웨어러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등판 간격과 구속 변화를 실시간 관리, 퓨처스리그 -1군 투수 데이터 연동 체계 구축, 시즌 내 휴식 주간 제도 시범 도입. 즉, 과거의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투수를 관리하는 리더십으로의 전환이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감으로 야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컴퓨터가 더 똑똑해졌으니까요. 이 발언은 기자석에서 웃음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남겼다. 변화한 선동열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성 감독의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었다. 그는 취임 첫 주부터 구단 프런트, 스카우트팀, 퓨처스 코치진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메모장에는 팀 리빌딩이라는 단어 아래 다음 네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선수보다 인간을 먼저 이해하라. 역할보다 태도를 평가하라. 성장에는 시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책임을 맡겼다면 간섭하지 마라. 그의 이 네 가지 원칙은 긴간 중심의 리빌딩을 예고한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선 감독이 첫 미팅에서 선수단 심리 분석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내 구단 최초로 정신건강 동기부여 코치를 정식 코칭 스태프에 포함시키는 구상이다. 그는 말한다. 요즘 선수들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환경에서 진짜 경쟁력이 나옵니다. 두산이 그런 팀이 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선 감독은 가장 먼저 조성환 전 감독 대행을 만났다. 그 자리는 1시간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불렸던 조 대행의 향후 거취는 불투명했으나 선 감독은 그를 1군 수석 코치로 공식 제안했다. 조성환은 두산의 심장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나는 그 경험을 존중합니다. 함께 가야 진짜 리빌딩이 됩니다. 이 결정은 내부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통 새 감독이 부임하면 코칭 스태프 대거 교체가 뒤따르지만 선 감독은 오히려 세대 간의 연결을 택했다. 이날 구단 내부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험은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건 사람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결국 두산의 리빌딩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로 시작됐다. 성 감독이 직접 발표한 첫 실행 계획은 U25 프로젝트였다. 이는 25세 이하 선수 15명을 핵심 전력군으로 지정해 3년 내 1군 주축으로 육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들은 올겨울부터 잠실이 아닌 양평 베어스 캠프에서 특별 훈련을 받는다. 캠프에는 메이저리그 마이너 출신 트레이너, 심리 코치, 데이터 분석원이 동행한다. 성 감독은 이를 한국형 파이프라인 구축의 시작이라 설명했다. 이제 한국 야구도 유소년부터 1군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산이 그 모델이 될 겁니다. 그는 덧붙였다. 내 목표는 우승이 아니라 3년 뒤에도 두산이 점개 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두산은 기존 운영본부를 개편해 야구본부라는 통합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감독단장 분석팀이 한 라인으로 소통하는 수평 구조를 목표로 한다. 즉, 더 이상 프런트 따로, 현장 따로의 두산이 아니다. 이한솔 단장은 첫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 감독은 감독이지만 동시에 혁신가입니다. 그가 제시한 구단 비전은 단기 성적보다 장기 체질을 바꾸는 로드맵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로써 두산은 201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감독과 프런트가 철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선동열 감독의 복권은 단순히 한 구단의 이슈를 넘어 KBO 리그 전체의 권력 지형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 KBO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두산은 여전히 리그의 상징적인 구단입니다. 그 두산이 선동열을 택했다는 건 리그 전체가 다시 리더십의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삼성, 기아, 롯데, SSG 등 주요 구단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감독 리더십 제정의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리그는 최근 몇 년간 친화형 감독이 대세였으나 두산의 이번 선택은 권위와 원칙의 복귀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한편으로 리그 내 젊은 감독 그룹 김태형, 롯데, 장성호, KT, 손시현, 키움 등은 두산의 변화가 리그의 경쟁 구도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 평가했다. SNS상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선동열은 올드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그래도 두산을 일으킬 사람은 결국 그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하지만 확실한 건 팬들의 관심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잠실구장 굿즈숍에는 성 감독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출시 하루 만에 매진됐다. 팬클럽 곰돌이 군단은 자발적으로 리빌딩 응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팬 대표 김지훈 씨는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동열 감독의 말이 진심 같았어요. 두산이 다시 자신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같은 감정의 회복은 두산에게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무너졌던 팬 신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기존 주전 13명 중 5명이 비보호 명단으로 분류됐다. 특히 베테랑 포수 A, 내야수 B, 외야수 C 등 그동안 고정적으로 출장하던 선수들이 포함됐다. 그는 단호했다. 이름값으로 야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적과 태도로 경쟁해야 합니다. 한편 시즌 중 불안했던 불펜진 재정비를 위해 LG 출신 좌완 이정우, SSG 불펜 조세민 등 외부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 개편은 선동열식 리빌딩의 현실 버전으로 불린다. 그는 말한다. 우승은 리빌딩의 보상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성장입니다. 야구 해설가 이순철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평했다. 선동열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결과의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과정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두산은 그 변화에 베팅한 겁니다.
반면 전 국가대표 감독 김인식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가 과거를 버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산은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다. 이번 선동열은 예전과 다르다. 두산과 선 감독은 3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3년 총액 24억 원, 옵션 포함 30억 원. KBO 역사상 최고 수준의 조건이다. 계약서에는 단순한 성적 목표 대신 단계별 성과 지표가 포함됐다. 2026년 리빌딩 체계 확립 및 젊은 선수 5인 1군 안착. 2027년 정규 시즌 5위권 진입. 2028년 한국 시리즈 진출 목표. 이 지표는 단장 프런트와 공동으로 관리된다. 즉, 실패의 책임을 감독 혼자 지는 구조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KBO 구단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기자회견 마지막, 한 기자가 물었다. 감독님, 팬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선 감독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야구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길 때보다 질 때 더 많은 걸 배웁니다. 두산은 젊고 약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팀이 다시 두산 야구라고 불리길 바랍니다. 그는 기자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가 명장이 아니라 교사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2025년 가을, 두산의 새 감독은 왕자가 아닌 실험대 위의 지도자로 돌아왔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 위에 새로운 철학을 세우려 한다. 두산의 리빌딩은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라 문화, 조직, 가치의 전면 교체다. 그 중심에 선 인물, 선동열. 이제 잠실의 시계는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는 그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두산이 다시 야구를 시작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2026년 봄을 향한 새로운 약속이다.